네, 임제어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제어록 101쪽이거든요. 32 부처에게 절하지 않다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로 먼저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그 지혜, 반야하고 해탈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사실은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다 따로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 밖에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항상 그런 존재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항상 하다고 여기는데,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고, 어리석다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드러나는 그 모습 존재들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왜 실체가 없냐?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은 들으면은 환상과 같다는 말, 특히나 금강경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얘기보다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 환상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게 모두 꿈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자기는 무슨 근거로 그러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저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 공부를 할 때 그 금강경이 좀 뭔가 소화가 안 됐다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됐다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환상과 같은지는 사실은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거죠. 자기가 몸소 이렇게 깨달아 봐야지 그 말이 이제 자기 말이 돼서 나오는데, 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거기 모든 말을 다 이제 어떻게 부수죠. 부수는데 뭐 법이라는 것조차도 이름일 뿐이다. 뭐 법과 법 아님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환상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고 보면 그 말이 물론 언어에 한정돼서 환상과 같다라는 것이 어떤 그 정의, 명제로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소화하게 되죠. 물론 환상과 같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은. 그게 왜 그러냐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자기 어떤 인식망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영역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도외시하고 그거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자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로 존재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 영역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게 존재가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빌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거나 뭔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거는 그거를 이제 회광반조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발밑을 보라, 조고각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자기의 그 분별 의식으로서 드러나는 건데 그게 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으로서 드러나는 건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있는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있다 하면은 과연 그 있다는 근거가 뭔가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다라는 의식이 없어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있을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느낌이나 아니 그 어떤 감각 의식이나 그런 것에 의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 분별의 소산인 것이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회광반조거든요. 조고각하고.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원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보라. 그러면은 만법이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사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념으로서 뭐 이데올로기로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감각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근원은 자기라는 거고 자기라는 것조차 한 분별이기 때문에 요 한 분별이 일어나는 그 근원 이 바탕이 온 세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간과하고 오로지 밖을 향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끝이 안 나요. 깨달음이라는 게 내 밖에 있어가지고 그걸 향해서 간다는 그 전제라면은 그거는 근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곁가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꿈을 추구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는 일을 꿈속에서 끝없는 끝나지 않는 꿈속에서 추구하는 그런 공부는 그건 아무리 그 노력을 기울이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하냐,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소산이라는 그 전환이 중요하냐라는 거는 이게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근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저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얘기했냐면 달마대사가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가 해가거든요. 해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마음을 알고 도를 닦으면 공력을 적게 들이고도 쉽게 이루어지며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공을 들여도 이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일체 선악은 모두 자기 마음에서 생겨났나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면 옳지 못하니라. 이게 달마가 해가한테 전한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왜 달마가 초조인지를 안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다래요. 모든 마음법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이 먼저라는 거를 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한 거죠.
깨달음이 없는 공부, 모든 마음법이 마음 하나에서, 자기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그거 있죠. 달마하고 해가 사이의 대화가 그게 조사선의 시작인 거예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사실 몸과 마음, 자기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알 거예요. 몸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나라는 어떤 존재, 항구불변한 존재, 나라는 어떤 독립성을 가진, 독자성을 가진 마음, 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좀 쉽게 받아들여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설명은 좀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몸을 우리는 요즘 발달되는 의술을 통해서 계속 대체를 하잖아요. 뭐 팔도 사실 로봇의 몸으로도 자기라는 의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 많이. 근데 자기라는 존재, 자의식, 나라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항구불변하다. 나라는 존재는 시간에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그 인식에서는 상당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진 나, 그걸 에고라고 하죠. 자의식도 살펴보니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해. 분별심인 마음과 그 분별되지 않는 마음, 그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는 거는 분별심인 마음인 거, 분별된 마음, 나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나라는 것으로 분별된 게 나라는 그 어떤 그 의식인 거예요. 나라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아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마음을 가져와 봐라. 보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픈 마음도 없고 뭐 행복한 마음도 없고 슬픈 마음. 왜냐하면은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리 애써서 찾아봐도. 그 호련히 일어난 어떤 자기 어떤 기억과 경험의 투사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마음 아니면 나라는 존재, 모양 없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의 어떤 물질이나 형체로서 소리나 감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라는 존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호련히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의 투사라는 거죠. 호련히 일어난 마음일 뿐이지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난 한 생각일 뿐이지 그런 거는 없더라. 뿌리가 없더라. 공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난 행복이고 이렇게 일어난 슬픔이고 이렇게 일어난 깨달음이고 이렇게 일어난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공부가 수월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굳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존재로 알았을 때와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험의 투사일 뿐이다라는 것을 볼 때와 그것이 구속력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되는 현상으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쉬운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본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박지 않으면 계속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심 속에서. 그것이 마음 공부가 쉬워지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투쟁이 되는 거예요. 공력이 든다는 그 다음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 해도 끝이 안 나. 분별의 속성은 끝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아닌 뭐가 있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있을 때는 끝나지가 않아요. 나머지가 항상 보이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그래서 달마가 왜
우리는 보통의 그 조사성 공부에서 육조 해능의 그 어떤 어록 이후부터 공부를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왜 초조 달말을 일조로 뒀나를 알게 되는 거면 마음, 이 마음, 본래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을 깨치지 않는 모든 그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뿐임을 깨닫고 나면은 쉽다. 우리가 이 해탈에서 이 벗어남에서 쉬워진다. 분별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다. 이거 쉽다. 쉬워진다. 그리고 쉽다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쟁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멈추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쉬워지는 거고.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각자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냐?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뭐냐. 의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인 것이고 시공간에 상관없이 늘 마음인 것이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고 누가 늘 경험하고 늘 이 드러나 있는 게 이 마음이라면 곧바로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볼 때도 이것이고 느낄 때도 이것이고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뭔가를 알거나 모를 때도 이거예요. 그러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거는 다 달라요. 본다는 거는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고 그게 어떤 사물의 형태를 보는 것이고 색깔을 보는 것이죠. 듣는 거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리나 보는 거나 듣는 거는 감각적인 차원의 일이지만 생각이라는 거는 또 그거와 다른 어떤 의식이 작용이거든요. 생각할 때도 똑같은 것이고. 근데 너무 차원이 다른, 경계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것이 경험되는 순간에도 늘 똑같은 거, 여여부동한 거. 그게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인 것이고 소리가 들릴 때 바로 이것인 것이고 사물이 드러날 때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인 거예요. 원래 이것인 것이에요. 원래 이것인 거.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이 깨닫고 보니까 실상이 그렇더라는 거는 깨닫지 않을 때도 늘 그런 것이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자기가 보질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몸소 체득하지 못했다의 차원이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볼 때도 이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에 떨어져 있으니까 보는 거와 듣는 것이 전혀 다른 거라고 믿어버리지만 볼 때 보는 것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들을 때 듣는 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듣는 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생각할 때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 한 번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질문을 해요. 이거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보고 듣고 알 때 이거라면은 뭔가를 알 때나 모를 때도 똑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다 모른다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얘기를 하죠.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아는 거와 알 때와 모를 때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가드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어떤 식으로
그 회심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생각 따라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의 그 결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생각이 떨어지는 게 끝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는 것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것도 아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알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알모로 추구하는 거, 그게 멈춰줘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것일 뿐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거든요. 아주 뭐랄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일인데 그 한 번에 뭔가 그 멈추어짐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한번 끊어진다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든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든 심지어 깨달았다는 망상을 하고 있든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든 왜 망상이라고 왜 깨닫지 못했다는 건 생각이라고 하고 깨달았다는 건 망상이라고 하는지 잘 아시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깨달았다는 생각은 너무 잘 속거든. 그게 지독한 망상인 줄은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생각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는 잘 안 속으니. 그래도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머물라고 그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깨달았다는 생각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더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경계에서. 다 똑같은 경계일 뿐인데. 근데 뭐냐?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든 이런 망상을 하든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하든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본래 마음인 것이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그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인 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생각은 다양해요. 뭐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안다, 모른다 하지만 그거 다 내용은 상관없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있다 하든 하지 못한다 하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가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본래 자리가 있잖아. 그 자리가 있잖아요. 본래라고 얘기하면 또 막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쓰면 안 돼, 사실은. 그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본래 면목이니 막 이런 것도. 뭐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나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바로 이거예요. 이것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계는 여기서 출현하지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입니다. 바로 이거라니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거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본래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의 출처, 당처, 낙처. 그거는 그 생각과 단 1mm의 틈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하늘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땅입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뭐 이름이 뭡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말은 다르고 뜻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은 진짜 천지 차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본래 마음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하늘도 이것이고 땅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고 남도 이것이고 남녀노소 다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이것이고 비법도 이것이기 때문에 법과 비법이 그야말로 법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비법인 것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금강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을 깨닫고 보면 금강경이 다 소화가 돼요. 왜? 모든 것이 이것이면은 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법 아닌 게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인 게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 아닌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사람이라는 거 아니면은 법이라는 거, 법이 아니라는 게 독립적인 독자성이 고유성이 없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상일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죽비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분별하면은 천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너무 다재다능하고 온갖 창조력을 다 발휘하는, 분별해서 보면은 천지 차이가 나지만, 생물과 무생물로서도 천지 차이가 나지만 본래 비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죽비도 이름일 뿐이다. 왜? 지금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 하나로 똑같기 때문에, 본성은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생겨먹은 그 진짜 참 모습이에요. 이게 참 모습이라고. 요거를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분별되는 사람인 구속, 죽비인 구속, 하늘인 구속, 땅인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별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진짜 막 몸에 붙은 그 강력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한다는 그 독자성,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은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누가 나를 구속한다라고 여기고 있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나를 구속해. 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줬어. 아니면은 자식들이 나를 구속해. 아니면은 뭐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나를 구속해.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나를 구속해 하는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온 우주가 다 구속하는 거예요. 뭐가 구속하고, 하늘이 구속하고, 땅이 구속하고, 사람이 구속하고, 공기가 구속하고, 심지어 봄바람, 아주 나한테는 긍정적인 그 이미지와 느낌을 주는 아주 부드러운, 심지어 봄바람, 아니면 꽃 한 송이마저도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나 사이에 차별이 생기면서 그게 구속인 거거든요. 하나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특정한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구속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 거예요. 본래 구속된 바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래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 만법의 근본으로 돌아와라. 그거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말할 때 이것인 것이고, 들을 때 이것인 것이고, 생각할 때 이것인 것이고,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이것인 것.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것인 것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예. 다 그러시겠지만 어딘가 의식 못했을 때, 의식이 생겨났을 때, 맞다고 생각될 때부터 뭔가 불만족하고 항상 공을 봐온 것이 아니라 이제 무를 봐온, 말하자면 그 허무한 거.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지금 그때부터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제 다 이해하겠어요. 그 공도 그렇고 이제 공감가고 그러는데, 그 깨달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뭔가 강력한 체험이 있고, 예. 또 그렇고 또 하나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거는, 예. 그 아인슈타인이 그 복잡하게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퀀텀 메카닉스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반대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제 저는 깊이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의존하는데, 부처님의 그 도솔천 이런 것도 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보리사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이 사람이 퀀텀 메카닉스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하면서 돌아가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저 달이 있는데 예. 달이 내가 보지 않고 달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달이 정말 없느냐 예. 그 다음 날에 뜨지 않느냐 예.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예. 그럼 마치 바보 같지만 마음 공부에 관한 거는 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그렇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객관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때는 저도 답을 얻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소립자까지 밑에까지 다 들어가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4성 밑에까지 들어가서 다 똑같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그런 걸 생각하고 지내지 않으니까 이제 뭐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있다 이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딸렸느냐 이제 그런 사실이 오고 또 그러다 이 사실이 있는 근본 자체가 왜 이러느냐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하나의 큰 영향력이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생활에서 어디 가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멍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는 그것이 나도 이제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생활에 와서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한 깨달은 사람을 보면 다 강력한 체험이 있더라.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소위 이렇게 체험이 왔다 이런 이 자리를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그 달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뭐 의식 안 할 때는 뭐 없지만 그래도 다음 날 되면 또 엄연히 뜨고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사실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온다, 약하게 온다는 어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비일상적인 경험이 동반돼서 일어났다는 것이 강한 체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이것이 자각되는 순간 이게 명료하게 자각됐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의 차이로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진짜 너무도 당연하고 명료해서 더 이상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제 엄습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체험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것의 분명함의 어떤 정도를 이제 체험의 강도라고 얘기하지 비일상적인 경험이 일어났다. 그것을 강한 체험으로 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목이 분명해졌느냐. 이것이 강렬한 체험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뭔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뭐 특별한 어떤 기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막 신비스러운 게 그거는 체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는 명료한 자각. 그러니까 명료한 자각의 정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분명함의 정도를 체험의 강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당연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확철돼요. 더 이상 불태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어떤 깨달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분명하면요. 지금 아인슈타인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생각이 만약 아인슈타인이 질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게 그래 좋다. 지금 해가 뜨는데 이게 의식 안 할 때는 없는데 근데 다음 날 되면은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뜨더라. 달이 뜨더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식을 빌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투사,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맛을 봤든 안 봤든. 자, 보세요. 지금 태양이 떠 있어. 근데 의식하지 않아. 이거 다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의식하지 않았는데 다음 아침에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떴어. 이걸 보니까 너무 이건 나와 상관없이 달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닙니까? 어느 빈틈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빠진 구멍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 분별심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에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그 습관성, 그 업력이라고 하거든요. 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그 생각이 진짜 사실인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체험의 강도, 안목이 분명해진다, 확철되고 해진다는 건 뭐냐면 뭘 보게 되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자리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내용, 그것의 구속력, 그 힘은 너무도 이렇게 어떻게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이고 한 생각만 일어났다면 이게 너무 또 명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이거를 보게 되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날카로워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쪽 세계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분명한 어떤 확신 그게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목이 아직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오랫동안 갖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 세계에 빠져가 그 판타지를 그려왔으면 사실 아인슈타인 본 적도 없고 아인슈타인 이론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 누가 그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실상을 봤겠어요. 다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이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하니까 뭐니까 논리에 맞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지. 다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 어디서 그려지는 거야? 바로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 체험이 강렬하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고매한 학자조차도 그 말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망상이라는 생각을 못해. 아인슈타인의 생각, 그 어떤 주장이고 객관적인 어떤 명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인슈타인 단 한순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진실이에요.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라고. 앞으로 뭐가 분명해져?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불명확해져. 그거 망상 덩어리라는 게 분명해지고 이것만이 진실하다는 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무 상관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바보 같은 그 한산습득도 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 뭘 아는 게 있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만 알면 도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똥인지 된장인지만 구별할 줄 알면은 대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마음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모든 것이 이것인데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명확한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선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그 경험을 해봤고, 뭐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요. 사실 요즘 뭐 다 대학 공부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 무수한 어떤 그 이론들, 너무도 실제와 같은 그런 주장들, 생각들, 그것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구속해요. 그게 실제 같고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박이 실제지 이게 공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수박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우리 먹어보면 이거 맛이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왜 실제가 아니야? 사실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수박 먹어보고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실 달 얘기는 우리하고 실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구속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 그리고 공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자기 존재조차도 공이라는 사실, 이것이 더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아인슈타인은 내 삶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잖아요. 그 이론 우리가 모른들 뭐 못 삽니까? 근데 매일 부딪히는 존재들, 매일 대화하고 싸우고 이렇게 막 응? 그런 사람이 공이라는 것, 특히나 그렇게 응? 대립하고 하는 상대 이전에 내가 공이라는 사실이 그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름뿐이다라는 거, 험하게 환상과 같다라는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자기 공부의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해는 다 하는데. 이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왔다면 이해를 버리셔야 돼요. 이해를 버리셔야 돼. 이거는 맛보는 공부거든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빌리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이 문 앞에까지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 안의 삶, 이 세계의 삶에서는 그닥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면 역사 자체가 보면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잔인한데, 그렇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몰랐다가 지금 다시 몇 년 후에 안다고 해도 1년 후, 2년 후에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또 그러니까 그거 나와 그렇죠. 다른 그렇죠.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가 그 따로 있다라고 여길 때는 강력한 미움, 그런 감정의 골이 되게 깊어지는데 옳지 않은 악인일지라도 그게 다 자기 마음, 자기 분별의 소산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런 식의 마음의 골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투사거든. 물론 현실적으로 또 이런 식의 드러남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질서에 맞게 여기엔 또 인과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결은 또 센 힘이 오면 크게 일어나고 약한 힘이 안 오면 잔잔한 바람이 불면 잔잔하지. 그런 이치는 있어요. 이 꿈의 어떤 이치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높은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똑같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럼 뭐 이 꿈의 세계에서 환상과 같은 세계이지만,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이라는 거는 물결 따로 있고 물 따로 있지 않고 이 세계가 엄연히 이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 물이 하나다. 있는 그대로 하나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도가 이 마음이
이 세속적인 어떤 물결의 흐름을 간섭하진 않아요. 우리는 마음 공부가 되면은 뭔가 세속일도 잘 풀리겠지 이런 식의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세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결과일.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도만 닦으면은 다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절대 간섭하지가 않아요. 본래 마음이 세속의 어떤 그 질서나 세속의 인연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따로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세속법은 세속법대로 한결같고 출세관법은 출세관법대로 여여하다. 이 법화경에인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소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은 뭐 마음이 편해지겠지 이런 식의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을 하거든요. 뭔가 삶이 잘 풀리겠지 뭐 이런 식의 내 뜻대로 잘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내 뜻이 사라져. 바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서 오는 편안함은 있겠지만 뭔가 공부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세속의 삶이 달라진다. 이런 거는 이건 망상이지.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속력은 사라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잘 알겠거든요. 그거는 특히나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장애들이 많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식의 것들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의 나름대로의 장애들이 다 각각이 다르니까. 근데 잘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얘기했든 뭐 누구의 어떤 이론을 얘기했든 그거는 자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걸 말하자면.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인 것이고. 여기에는 전혀 아인슈타인이 끼어든 적도 없고 달이 들어온 적도 없고 어느 누가 들어오질 못해요. 자기 분별의 소산이에요. 모든 이 세계는. 그래서 진짜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이 모든 분별되는 상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은 일어난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원적지를 잘 조사해 보세요. 그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뭔지 이게 이 자리가 이렇게 와 닿는다면 그러면은 의문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문? 그러면 이 의문에 끌려가서 해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의문이 일어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문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부터 출처부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일어나도 이거네. 그럼 탁 놓아져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과연 객관적으로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이 공부는 뭐 의문에 맞는 답이 주어지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간의 공부고 이 공부는 뭐냐? 의문이 일어나면 그 의문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로 회광반조. 그러면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자리에 대한 힘이 강해지면 뭐냐면 그런 의문이 힘이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 자리에 그러니까 낯선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낯익은 데서 멀어진다라는 대스님의 말이 그거거든요. 낯설어요. 여기가 낯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문에 끄달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문의 출처로 돌아오다 보면 의문이 일어나는 자리로 자꾸 돌이키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이 낯선 데가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려서 예전에 읽었던 것들이 낯설어져 가지고 낯설다는 건 뭡니까? 잘 생각도 안 나. 그런 식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나 틀리냐 하는 것들.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식의 그 의문들 많이 가졌어요. 과연 처음부터 이게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다는 게 분명해지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 따로 있는 것 같고 현상계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연 맞나 틀리나 이거 자꾸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죠. 이게 의심. 의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그걸 따라가서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맞는 것 같으니까 생각을 끌어다가 이 빈틈을 메우려는 그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빈틈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 조작이 쉬워지고 일어난 의문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그거 우리 어디 유원지나 가면은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 하면 뭐 툭툭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마음자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두더지 머리를 나온 자리로 박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지. 그게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끝도 없이 가면은요. 제자리를 다 잃어버려요. 그게 어려워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자꾸 생각이 잘 돌아가니까 생각으로 틈을 메우려고 그래요. 생각을 멈추는 건 상당히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걸 풀기가 어려운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매트릭스 그 영화 예, 예. 매트릭스 예, 예, 예. 거기 보면은 그 배신을 하는 니오 쪽을 배신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앞에 있는 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그 이분 되는 거 그 두 애가 근데 소고기를 끊어서 내 입에 넣으면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맛이 있게 내 뇌가 작용해주고 그렇게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예. 그러면서도 나는 배신하겠다. 예. 예. 결국 이제 못 이기고 예, 예. 이쪽으로 나는 가겠다는 예, 예. 거죠. 그게 가능하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 어렵죠. 그게 업력이거든요. 업력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 공부가 어려운 것이지, 이 자리 사실 이거 드러나는 거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네. 왜냐하면 달거든. 네. 왜냐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어떤 만약에 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그 경기에 맞들이는 것에 아주 최적화가 돼. 습관이 그런 식으로 세팅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나는 가짜한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라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자꾸 돌아가지 않으려는 어떻게 버팀이 있게 돼요. 있다 보면 지나 보면 어떻게 내가 왜 그 소고기 가짜 맛을 좋아했었지? 의아스러운 지경에 돼요. 그렇게 변화가 돼. 그렇게 변화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한순간에 그게 팍 풀리기도 하는데 예. 그게 아니었구나. 예. 그 자체가 계속 되풀이될 때 이제 망상이 되풀이될 때 그걸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세요. 자기 아직 힘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되고 일단은 이 자리가 드러나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속고 많이 헤매 다니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장 이 습관성이 가장 높을 때가 바로 지금이거든. 응? 이전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고 뭐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났을 때가 가장 업력이 강성할 때예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있게 되면 점점 그 경계의 어떤 유혹이나 빠져드는 힘은 약화가 돼요. 이게 아주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힘드냐면 이 힘이 역전할 때 만약에 이게 힘이 지금 한 10%고 이게 90%면 되게 시달려요. 실은 막 알면서도 속는다는 그것처럼 좀 찝찝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부가 이 말은 법의 힘이 이 마음의 이 힘이 한 55% 넘어가면은 이제 스스로 저절로 공부가 되어 간다는 그런 식의 어떤 맛이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처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 분명한 자각이 와가지고 훅 떨어져 그런 웬만한 것은 이제 속지 않은 어떤 힘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뭐 바늘구멍만큼 열려가지고 뚫려가지고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많이 그런 시달림을 겪는데 나는 전자가 더 낫다, 후자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주는 장단점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이 시달리는 사람은 공부를 귀하게 여겨요. 이 공부를. 근데 한번 어떤 빵 그게 와가지고 좀 조금 웬만큼 살만한 사람은 자기 공부를 과하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소홀해져서 어딘 엉뚱한 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주장하고 있거나.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해요. 이게 크게 안 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주 크게 다치고 진짜 아파봐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언제 그렇게 또 다칠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아주 큰 경계가 사느냐 죽느냐에 고비가 와야지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원호도 그랬어요. 원호 선사도 그 자기 오조 법연한테 막 잘난 척 했다고. 나 이제 다 됐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한번 죽을 고비를 만나봐야지. 응? 네 공부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는다. 진짜 죽을 고비를 만났어요. 행각하다가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열반당은 이제 죽기 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 사람은. 근데 다행히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온다고 오조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공부일 뿐이에요. 누굴 비교하고 자시고가 없어. 아, 그 오도 범위가 따로 있어. 그리고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자꾸 제가 적으면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서양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서양 철학에서 한 2, 3천 년이면 거기서 계속 그걸 자기네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하신 예. 그건 원하였으면서도 계속 그걸 언어화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예. 그 계속 따라오다가 예.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거 벌어졌는데 예.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이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이러듯이 서로 예. 이기고 이러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동양사상에 따라가는데 예. 하이데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거 동양사상이 다 좋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버리고 예. 다시 돌아가고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접근을,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으로 추구하는 그 버릇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차원이 낮죠. 서양의 그런 거는. 동양하고는 좀, 동양은 진짜 완전히 그냥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층으로 들어가는데, 그 표면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기서 돌고 돌아야 완전 생각이 틀을 부수지를 못해요.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까이 오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확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근데 부질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실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보면요. 제가 뭔 서양 철학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물론 어떤 생각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뛰어나죠. 근데 그건 망상일 뿐이라는 거지. 오히려 뭐 소크라테스가 더 가까이 온 사람, 고대 그 철학자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그 고대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뭐 종교도, 불교도 철학이라 하는데, 그거는 그 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설명일 뿐이고, 핵심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그 불교에 대한 모든 말이 석가모니 말조차도 인정 안 하는데, 왜? 어떻게 인정 안 해? 석가모니가 한 말이 그 팔만장경 아닙니까? 그것도 방편일 뿐이다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직접 한 말도 그거는 방편이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실을 권실. 실이 진짜고 권은 방편이라는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다 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가짜 말이라는 게 석가모니 말도 그건데,
누구의 말을 진실하다고 여기겠어요.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 수승한 것이지 아무리 기묘한 언어를 말하는 거는 그거는 언어일 뿐이에요. 망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철학을 자기가 이전에 철학을 했든 문학을 했든 사실은 그거에 전투적으로 몰입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건데 뭐. 아무리 훌륭한 그림일지라도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그려놔 봐야 자기 배를 채워주진 않거든요. 그냥 차라리 지금 떡 한 조각 먹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림보다 훨 나아요. 그건 조금이라도 자기 배고픈 거를 해소해 주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거는 그거 생각하고 사유로 하는 거는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망상이다 이거지. 그 망상을 의미 있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제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문학한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은 아니 10년은 그래도 습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문학도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가 망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추구한다는 건 덧없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 당장의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럴듯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 문학하는 사람도 그 여기에 근접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조금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연이 안 된 거죠. 시절 인연이. 헤르만헤스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헤르만헤스는 그런 감동받고요. 조금 느낌 예 그렇죠. 차라리 헤르만헤스가 그런 면에서는 뭐 톨스토이나 뭐 그 도스토옙스키보다 훨씬 그 어떤 영적으로 그 사람 좀 뭔가를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해밍웨이나 무슨 저기 버지니아 울프 같이 예. 자살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 완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불이법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는 않고 맛은 본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하지는. 맛을 보는 사람들은 좀 있죠. 뭐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영국의 시인이나 이런 게 보면은 조금 느낌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어떤 사유가 끊어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물 맛을 보느냐 하고 그냥 그림 그려진 물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맛보는 거고 여기 아주 이 물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의문이죠. 우리가 의문이 일어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과연 이게 다일까? 이것뿐일까? 라는 의문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막 헤매 다니다가도 퍼뜩 정신 차려지면 여기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공부를 해? 의문이 일어난 의문 따라가지 말고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 이게 의문이 어디에 일이냐부터. 그러면 의문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당연해지면 이제 의문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식의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의문에 맞는 답을 찾아 나서면 그게 바로 분별심으로 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으로 이제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어떤 단순한 자극이 더 나아요. 생각으로 막 이렇게 헤아리고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과연 맞나? 이것도 다 이렇게 망상이지 이런 식보다는 이게 맞나 할 때 사실 허벅지 한번 꼬집는 게 나아.
이것도 다 이거지. 이것도 생각이거든. 아주 단순한 자극이 확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 확 속기 좋게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스스로가. 그게 바로 법상이라는 거고 법에 대한 생각이라는 법상은 사라져야 됩니다. 법상이 남아있는 거는 아직 자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고 생각으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게 명료해지고 나면 법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돼요. 법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자기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아주 단순한 이 삶이 더 진실한 것이지 생각으로 뭐 이게 법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100%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예. 이제 아까 그 이제 뭐 같이 사는 형제 그럼 자기 몸도 공이고 아까 이 수박을 먹었는데도 맛도 있고 한데 예. 그것도 뭐 공이다 예. 했는데 이 실제로 그러면 어떤 체득이 됐을 때 그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은 예.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아니죠. 예. 그게 이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체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아 그렇구나라는 그런 표현에도 공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공이다 이런 속삭임도 없어요. 이거 먹으면서 이거 공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근데 아무런 어떤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다 해야 되나? 먹든 아니면은 뭐 그냥 먹지 않든 그 막힘이 없다 해야 되나? 마음에 장애가 사라진다 해야 되나? 둘이 없다 해야 되나? 일이 없다는 거는 어떤 따로 뭔가가 있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따로 없는 게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막힘이 없어. 있는 실체는 있는 건 알잖아요. 실체가. 아니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는 이제 알죠, 분명히. 네. 그리고 수박인 줄 알고 컵인 줄 다 알죠. 네. 근데 그것에 수박인 줄 알고 컵인 줄 아는 데서 아무런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스스로가.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뭐 걸림이 없다, 장애가 사라진다, 아니면은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자기가 직접 몸소 이 상황이 되었을 때와 아주 다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아 그런 식의 표현들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네, 일단은 한번 이 교재 한번 볼게요. 101조. 부처에게 절하지 않다. 32. 부처에게 절하지 않다. 임재가 초조 달마의 탑을 지키는 암자를 찾았을 때 탑주가 물었다. 장로께선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임재가 말했다.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탑주가 말했다. 부처님과 조사님이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임재는 곧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초조 달마에 그 탑이 있어서 그 탑을 지키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탑이 있는 암자의 탑주, 탑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장로께서 그러니까 임재 보고 하는 말이죠. 탑주가 물었어요.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조는 이제 달마잖아요. 저기 조사잖아요. 조사. 1조 조사인데 원래 이제 불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 특히나 이 동양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조사선의 풍토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깨달아가지고 대를 이어서 마음을 전한 사람을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6초조에서 6조까지만 있죠. 6조 이후에는 의발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싸움의 증가가 된다 해서 1조부터 6조까지를 조사라고 하죠. 그러면은 보통은 부처님이 먼저잖아요. 불교 집안에 조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조사를 모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아니면은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왜냐하면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종조한테 먼저 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선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한테 먼저 절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임자가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절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어디 사당 조사를 모신 데 가서 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문답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부처가 따로 있고 조사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가 따로 있지 않고 조사가 따로 있지 않은데 누구한테 절을 하느냐. 온 세상이 자기 하나인데, 자기 마음 하나인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절할 나도 없고 절할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뭐 부처님과 조사님이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여전히 부처가 따로 있고 조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원수라도 졌느냐, 이거를 법을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제는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상대할 뭐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진짜로 가리키려고 하는 거는 뭐냐? 옷소매를 뿌리치는 겁니다. 옷소매를 뿌리치는 이게 조사이고 부처인 거예요. 이게 임재고, 이게 탑주고, 이게 초조 달마의 탑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인 것이고, 요거를 선어록이라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 하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화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 그게 무슨 몸이 이거다 아니면 나라는 게 이거다가 아니에요. 나나 아니 몸이라는 거나 아니 나라는 존재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요것을 깨달으시라고 지금 옷소매를 뿌리치고 간 거예요. 지금 옷소매를 뿌리치고 간 일이 없죠. 지금 눈앞에 부족함 없는 이 법성을 보시라. 이게 옷소매를 뿌리치는 소식이고, 이게 진짜 부처고 이게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사실 뭐 석상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는 부처 집안, 그러니까 그 불교 집안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알고 뭐 부처에게 절을 하든 조사에게 절을 하든 건 상관없어요. 아니면 어디 뭐 돌덩이에다가 절을 하든. 뭐 부처 아닌 게 없고 조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고 따로 있다라고 여겨서 절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불법이 아니니까 그거.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불이법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부처가 다르고 조사가 다르지만 그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분명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뭘 어디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깨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 닦아도 이거고, 닦아도 마음이고, 안 닦아도 마음이라면 어떤 그런 식의 노력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분명해져야지 진정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3쪽 불법의 큰 뜻 33. 임재가 상당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아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임재는 곧바로 때렸다.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는 역시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아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재도 역시 아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는 머뭇거렸다. 이에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근데 요런 어록을 읽고 깨닫는다는 게 좀 용한 것 같아 지금. 그냥 뭐 어떤 그 연극 같잖아요, 그렇죠? 연극 같은데 이게 어떻게 어떤 참 군더더기가 없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큰 뜻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임재가 한 말이거든요. 그 황벽 스님한테 이 사람이 되게 성실했다 그래요. 뭐 그 경도 배우고 율도 배웠는데 거기에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선사 밑에서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황벽 스님 밑에 왔는데 3년을 묻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진존숙이라는 그 수자가 황벽의 수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황벽 스님한테 그 법을 물어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진존숙이라는 그 수자는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큰 제목감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길을 열어주려고 가서 물어라 그러면 물어라 가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법문은 계속 들었어요. 듣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법문은 이상하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몰입감을 안 줘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지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은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와닿지가 않아, 감흥이 안 와가지고 나는 그래서 한번 가서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1대1로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과 달라요, 주의력이. 예전에는 흘려듣게 되는 것이 곧바로 나한테 확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물어보라 했을 거예요. 황벽 스님이 법문을 안 해서 이 사람이 안에서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참문하는 거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한 사람씩 들어오게 했거든요. 제자들한테 돌아가면서. 뭐 대회 같은 경우 하루에 200명씩 들어갔다더라고. 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중 법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공부의 어떤 정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우리가 주의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달라요. 1대1의 지도를 받는 거와 그냥 대중 법문만 그냥 주구장창 듣는 거는 또 이 학인의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물어보라 하니까 가서 물은 게 뭐냐면 불법의 적적대의,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황벽 스님은 그냥 때리기만 했어요. 물으니까. 그러니까 때리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재 버전으로 얘기하면 소리만 지른 거야. 황벽 스님은 방망이로 때렸지만 임재 버전은 그러죠.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거 했죠. 앞에서도 계속 하잖아요. 뭡니까? 그게 황벽 스님한테서 배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 임재가 불자를 세웠어요. 불자는 있죠. 그 고승들 보면은 먼지털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총채 같이 생겼나? 이게 먼지 털고 뭐, 모기나 이런 걸 쫓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불자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승려가 곧장 하고 고함을 질렀어. 딱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때렸죠. 임재가 이 승려가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다시 어떤 승려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역시 불자를 세웠는데 승려가 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재 역시 이번에는 아까는 곧바로 때렸는데 이제는 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는 머뭇거렸어. 그러니까 또 한 번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부정한 겁니까?
이제는 대답조차 안 하시네. 우리가 이거 인정 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머뭇거리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안목이 밝은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머뭇거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곧바로 때렸다.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와 상관없는 일이고 진짜 여기서의 질문이 이거죠. 인정했습니까?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앞에 사람이 인정했습니까? 뒤에 사람이 인정했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자기 법이 분명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록이 주는 가르침이죠. 이걸 잃으면 그럼 우리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앞에 사람을 인정한 건가? 아니면 앞에 사람은 안목이 있는 거고 뒤에 사람은 안목이 없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하지? 이런 의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에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록이 더 교묘하게 우리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흔들어 놓으면서 분명하게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머뭇거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악을 하든 불자를 세우든 다 이거거든요. 틈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다면 머뭇거리지 않게 되죠. 점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분명해지진 않으니까 이게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건 자신만만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공부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분명하다라는 거고 뭐 하여튼간 뭐 뭔가 이런 식의 또 훈련을 많이 하면 또 금방 뭐 대놓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각자의 몫인 거고 뭐 대답을 뭐 막힘없이 하든 안 하든 못 하든 그것도 못 하든 간에 뭐 순발력이 없어서 못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의심이 없느냐 이것이 드러나서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고 또 자기 분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임재가 나오고 승려가 나오고 이런 것이 자기 분별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속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투영한 그림자에 속는 것이지 우리는 뭐 임재의 말에 속거나 승려의 어떤 행위에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 투사에 속는 거예요. 속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일인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의 투영에 속느냐 속지 않을 수 있느냐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지 둘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이건 남이 없어요. 밖에 없어요.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어떤 느낌이 오고 가고 뭐 하지만 그것의 본래 텅 빈 이 성품이 일단은 자각이 되고 이것뿐이거든요. 사실 이게 분명해지느냐 의심 없이 분명해지느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생각이나 어떤 안타까움이나 의심이 없느냐 이거에 분명해지면 일단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한 그 분리감이 사라집니다.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져요. 그냥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챙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챙기든 말든 이거는 항상 여여부동한 거기 때문에. 리딜다. 분명해지는 아이고 목이 왜지? 살을 가만히.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여러 말 뭐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했지만 간단한 거야 이거는. 간단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생각을 돌아보라. 생각 따라가지 말고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그 느낌이 일어나도 좋고 나쁜 거에 떨어지지 말고 그것의 당처를 보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의문이 됐든 결론이 됐든 그거에 떨어지지 말고 이게 어디 일이냐에 이게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오라. 자기에게 돌아오라. 이거 여기에 돌아와서 이거 하나로 이게 온 우주를 덮어버리면 돼요.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진짜 뭐 늘 쉬는 것인데 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삶이 그냥 공부가 되는 것이고 법밖에 우리가 어떤 그 진실에서 낙오됐다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